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부산의 주요 취수원인 묽은 메리 일대의 수질이 낙동강 8개 보건설 이전보다 대폭 개선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 8개 보가 설치된 뒤에 강이 늪과 호수처럼 변하는 호수화가 진행됐다면서 부산시의 발표를 비판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 각각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시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김용순 수질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지난 9일이죠. 취수원 수질 개선 항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였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부산시 취수원인 메리 취수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예. 취수구 가장자리에 강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물이 아주 깨끗한 상태이고요. 또한 예년 같으면 1월 달에 갈수기 수질 악화로 수질 대책이 발표되지만 최근 몇 년간은 갈수기인 1월 달에 아주 깨끗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부산시 취수원인 낙동강 묽은과 메리 지점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낙동강 8개보 건설 전후로 해서 환경부의 수도법에 정한 법적 항목에 대해서 수질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교 가능한 11개 항목 중에 9개 항목이 개선이 되고 2개 항목이 미개선되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발표한 자료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보건설 전후 수질 비교한 결과던데, 근데 이제 이번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또 이번에 발표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예. 작년 여름철 녹조가 대량 번식하면서 시민들께서 낙동강 취수원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셨고, 또한 낙동강 8개보가 2012년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부산시 취수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반적인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알려 수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고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자료는 부산시 취수구인 묽은과 메리 취수원에 한한 수질 결과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8개보가 생기기 전에는 겨울철에 갈수기 수량 부족으로 BOD 기준으로 수질이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악화되었고 겨울철에는 갈색깔의 조류가 대량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 취수원에서 약 50km 떨어진 상류 지역인 창녕 함안보에서 겨울철 갈수기에도 초당 100톤에서 200톤의 하천 유지 홍수를 계속 흘려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갈색깔의 조류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취수원의 수질 개선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11개 중에서 이제 9개 항목은 좀 개선됐는데 2개 항목은 좀 미진하다 이런 말씀. 그것과 포함해서 또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호수의 대표적 수질 지표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법정 항목으로 지적된 총 유기탄소 여기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유명무실하다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사 항목 중에 총 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 2개 항목은 미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값은 이제 확률적 시험 방법에 따른 오차 범위인 95% 신뢰 수준 안에 포함되는 수치여서 악화되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생물은 이제 기상이변이나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 호우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COD는 갇혀 있는 호소수 등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낙동강 같은 흐르는 하천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를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COD 대신에 BOD 결과값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유기탄소인 TOC는 작년 2022년부터 검사토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 자료 축적량이 적어 비교가 불가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COD 같은 경우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예년부터 2021년까지 분석한 자료가 있고요. 비교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량 요구량이 BOD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7%가 개선이 되었고, 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는 개선이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또 묽은베리 지수장 수질이 일부 개선됐다 하는 거는 환경기초시설 증설하고 비점 오염원 관리 강화 뭐 이런 거 하고 또 중상류보에서 오염원이 침전돼서 나타난 효과지 수질이 개선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5년간 거의 매일 이제 부산시 취수원의 수질을 확인하고 있고요. 예. 부산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취수원 수질의 결과값으로 볼 때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검사한 취수원 수질 결과값이 낙동강 전체의 수질은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에서 침전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예로 과거에는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정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탁도인 흙탕물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예, 최근에는 그런 흙탕물 유입 사례가 없어 오염원 침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분명 말씀의 요는 이제 상수사업본부에 계시니까 묽은 메리 취수장의 수질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지금 챙기고 계시고 탁도도 많이 떨어졌고 이런 말씀이세요. 수질이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산 시민이 안전한 수돗물 마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최근 이제 이상 기후 변화로 가뭄과 폭우가 번갈아 발생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 여름과 같은 녹조 대량 발생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녹조로 인해 조류 독소 문제 등 수질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정수장에서는 활성탄 처리라는 고도 정수 시설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활성탄 사용 교체 주기를 기존에 이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서 조류 독소와 혹시 모를 미량의 오염물질 발생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지수구에도 수심별로 지수가 가능한 지수탑을 새로 설치하여 여름철 녹조 발생 시기에도 안심하고 지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김용승 수질연구소장이고요. 자, 부산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환경단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 보건설 전후의 취수원 수질 검사 결과 8개 보건설 이후에 부산시 취수원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11개 항목 중에서 9개 수질 개선이 개선되었다라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BOD하고 SS는 이제 사실 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지만 사실 2008년 당시에 4대강 사업 전에 이미 낙동강은 다른 4대강 수계보다도 BOD의 수질 개선 목표를 이미 85% 이상 달성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약 5천억 원을 들여서 녹조 번성을 우려해서 대형 하수폐수 처리장에 총인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서 총인이 유입되는 것을 많이 대폭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인 농도가 하류에서는 감소된 것이 이것이 보 때문에 보건설로 인한 것은 아니죠. 특히 보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체류 시간이 크게 등대되어서 침전 가능한 유기물이 보 상류의 태지층에서 많이 침전된 것을 저희가 지난해 8월에 국민 체감전 조사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각 보에는 보 상류에는 특히 퇴적층이 모래가 아니고 이미 침강된 유기물 때문에 뻘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깔따구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쉽게 저희가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그 말은 곧 수생태계가 4, 5급수 정도의 악화된 수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니까 이번 조사 결과에 2021년 항목이 신설됐던 뭐 총유기탄소 요런 것 같은 게 7개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총유기탄소는 법적 항목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이게 과거 데이터가 없어서 비교가 어려워서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총유기탄소뿐만 아니고 사실 COD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낙동강이 이제 이렇게 보호로 인해서 거의 호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물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이런 호소화된 수질 기준 항목은 COD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네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낙동강 4대강의 BOD 수치 같은 경우 2018년 7월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기존 감사원 자료에서는 COD가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악화된 것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류량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COD라든가 TOC 등을 활용을 해서 남조류 개체수의 이제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 주의하게 관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예. 그런데 이제 COD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들었던 이제 부산시 입장은 COD는 갇혀있는 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강물은 흐르지 않느냐 낙동강은 그래서 이제 BOD를 했다라는 건데 보로 인해서 이게 호소화가 됐는데 왜 COD를 안 하느냐 그리고 COD는 나빠진 게 분명하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부산시가 이전에 발표한 낙동강 수질 현황 자료에는 총유기탄소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한 조사 결과가 그럼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19년에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를 2019년. 살펴보니 예예. 사실 뭐 BOD 같은 경우는 뭐 큰 변화 없지만 약간 뭐 개선된 면도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 예예. COD가 2002년에는 5.8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는 6.2로 부산시 데이터에 자료에 시가 제출한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COD는 악화되었다 이렇게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COD뿐만 아니라 총유기탄소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분해성 유기화학 물질이라든지 그리고 중금속의 정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예. 영풍 재련소에서의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그것이 남분해성의 미량 유기화학 미량의 유해학 물질이 시민의 이제 부산 시민이 먹기에 음용수로 적절하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가 클로로필 A 농도가 특히 보호가 8개 보호가 있음으로 인해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류가 성장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한 것을 작년에도 많이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전에는 이제 낙동강 하류라든지 보호가 있는 낙동강 하류를 중심으로 해서 조류가 번성을 했다면 지금은 8개 보호로 인해서 중상류에도 녹조가 이젠 여름이 아니고 봄 그리고 가을 겨울까지도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지금 이제 부산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묽은 메리 취수원에 들어오는 취수 원수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연구 발표를 한 거다. 이게 낙동강 전체 수질을 발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사실 낙동강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상수사업본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보로 8개 보로 막혀는 있지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인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어쨌든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러한 이제 강이기 때문에 영향을 다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풍재련소의 그럼 중금속 문제라든지 네네. 그리고 좀 여러 공단 구미나 대구 쪽에 공단의 이런 이제 남분해성 미량의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고 녹조도 사실 녹조가 워낙 번성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녹조를 눈에서 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호 수문을 확 개방했을 때 우리가 다대포에서도 녹조 때문에 수영을 못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도로 이제 낙동강은 전체를 보고 우리가 좀 조사를 하고 어떻게 대책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클로로필 농도가 증가하면서 녹조가 번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용존산소 농도가 또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퇴적층이 더 쌓이게 되면서 지금 물고기들이 떼죽음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부산에 있는 온천천이나 하천뿐만 아니라 강에서도 지천을 비롯해서 자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체를 유기적으로 저희가 사고를 하고 진단을 하고 대응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 부산시와 부산시 상수사업본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호가 일단은 개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나무래성 물질이나 아니면 CO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보호가 빨리 하루빨리 개방되어서 부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민은주 사무처장이었습니다.